안녕하세요. 주식시마론 권미란입니다. 전 세계에서 사망 원인 1위는 심혈관 질환, 2위는 암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망 원인 1위 대표적으로 암이 꼽히는데요.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는 건강한 혈관과 염증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흡연, 비만, 운동 부족 같은 것들을 개선해야 하고요. 식습관도 바꿔야 하죠. 이 항암할 수 있는,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식재료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8가지가 꼽힌다고 하는데요. 토마토에 많은 라이코펜, 보라색 식물에 많은 안토시아닌, 그리고 강황, 카레 같은 데 들어가 있는 커큐민, 청국장, 또 된장의 이소플라본 등이 대표적인 항암식품입니다. 이 밖에도 당근, 깻잎, 호박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 또 버섯이나 통곡물에 들어간 셀레늄, 그리고 녹차, 홍차, 우롱차, 제스민차, 이 밖에도 파, 마늘, 부추, 또 생강, 올리브유, 바질, 계피, 도라지, 연어, 들기름, 이런 것들이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그런 식품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암세포를 죽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이들 성분들은 건강 보조제보다는 식품으로 직접 섭취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올해는 여러분 식단도 건강하게 꼭 바꿔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우리 투자를 좀 바꿔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의 전환을 할 수 있는 주제 있을까요? 화면으로 보시죠. 오너리스크 확산 대응 전략은? 오늘 악재를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눈 맞고 오셨다면서요? 네, 눈이 아름답게 오고 있습니다. 예, 날이 추워지더니 눈까지 좀 날리는 것 같습니다. 네. 주식시장에 왜 이렇게 요즘 좀 악재가 많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미국장이나 중국장 영향 말고도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수급적인 요인도 있지만 또 최근 부각되고 있는 것이 바로 경영진 리스크, 오너 리스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DC 그룹, 카카오, 또 위메이드, 신세계, 오스템 임플란트, 셀트리온 다 같은 리스크 아닐까요? 네, 큰 그림상 그런데 예. 이런 오너 리스크부터 오늘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앞서 암 얘기하셨죠? 예, 암을 예방하는 음식 쫙 하고 열거하셨는데 네, 그거 다 드셔야 돼요, 여러분. 다 먹어도 시장 보고 있으면 암 걸리겠습니다. 이 정도 아휴. 시장 동향을 보게 되면 왜 예. 유독 또 아시아 증시에서 이렇게 약한지 네. 짜증이 많이 올라오죠. 오너 리스크 때문인가요? 오너 리스크가 이제 결국에는 작은 해당 기업에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도 같이 연결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작용도 같이 이어진다라고 보는데, 네.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상장 관련된 부분들이 제일 크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 혹시나 내가 종목을 갖고 있을 때 펼쳐진다, 당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런 쪽에서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예. 참 난감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그중에서 최근에 이어졌던 얘기들 하나씩 살펴보면 또 화나실 것 같아서 빠르게만 말씀드리게 되면요. 예. 네, 카카오 같은 경우는 다 아시는 것처럼 카카오페이 쪽에서 나왔던 어떤 먹튀 논란이죠. 그래서 임원들이 한 달 안에 바로 팔았다. 물론 경영 쇄신안은 내놨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 부분은 도덕적인 문제가 좀 크다고밖에 볼 수 없죠. 예. 왜냐하면 회사 경영에 관심이 있느냐, 아니면 받은 주식을 바로 정리해서 그나마 높을 때 정리해서 내가 챙기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선택의 문제 쪽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에 따라서 주주들에 대한 공분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지탄받아야 되겠죠. 더군다나 전략 매도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카카오그룹 전반적으로 다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를 승인했다라는 관점 쪽에서 봤었을 때 과연 이런 이제 보유한 주식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 어떻게 보면은 주주와 관련돼서 좀 장기적으로 보기는 좀 힘들었다라는 부분들이 같이 또 이번에 나타났던 하나의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신세계입니다.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SNS에서 여러 가지 논란들, 또 이 부분이 정치적인 부분들까지로 확대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파가 상당히 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좀 놀라운 사실은 정용진 부회장은 신세계의 대주주가 아닙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네. 여동생이 대주주죠. 근데 왜 신세계 주가가 빠지죠?
네, 이것도 약간 좀 이해는 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또 하나 정영진 부회장의 어떤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보니까 내가 발언한 얘기나 뭐든지 뭐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얘기는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근데 이런 좀 인플루엔서라고 그러죠. 앵커님처럼 이런 좀 독보적인 위치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SNS 잘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시장이나 아니면 다른 일반인들이 봤었을 때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파장을 이끌고 간다. 그러면은 저분이 사업가인데 그러면 사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러 가지 흐름들은 생각을 안 하시나? 라는 정도로 갈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었던 상황들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근데 신세계 그룹도 네. 좀 뭐랄까요, 이런 어떻게 보면 사실 뭐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 입장이거나 내가 오너 일가여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만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좀 배신감을 느끼는 건 광주 신세계가 상장하기 이전에 또 정영진 부회장이 유상증자를 그렇죠. 저가에 받고 나서 그 광주 신세계 대주주가 정영진 회장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부회장. 네. 예. 그래서 그분이 갖고 있던 물량을 신세계가 사줬잖아요. 이후에는 또.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또 투자자들이 신뢰가 있느냐. 그렇죠. 그 뒤에 나온 배신감이 얘기죠. 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정영진 부회장과 관련된 얘기가 뒤에 또 이 광주 신세계와 관련된 이런 얘기. 근데 신세계가 당시에는 돈이 없어서 청약을 포기하다가 왜 또 정영진 부회장한테 넘겼다가 이를 재매수해 주냐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차액을 이 부분은 예전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또 이런 특혜 논란과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탄을 또 여기서 받는 상황이고 또 이제 조금 있으면 SSG.com, 쓱닷컴이 또 상장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일단 한 발 물러섰죠. 네, 그런 상황 쪽에서 보여주고 있고 또 오스템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죠. 네, 지금 나오는 동향은 직원 횡령 이번 건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가끔 이런 기업의 거래 정지가 될 정도의 파장을 극하게 갔다고 하더라도 예전부터도 가끔씩 회사에 대한 어떤 도덕적 해이 문제는 계속 한 번씩은 나왔던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가장 크게 터지다 보니까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파가 좀 더 오래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위메이드 얘기도 좀 나오고 있죠.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대량으로 매도했다라는 얘기들. 근데 이것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도덕적 해이라고 보기에는 오너 리스크라고 보기에는 만약에 위믹스를 이제 가상화폐죠. 가상화폐를 또 대규모로 매도해서 어떤 본인을 위해서 썼다라고 하게 되면 진짜 주가도 그렇고 회사에 대한 신뢰도 많이 떨어졌을 텐데 결론은 뭐 어떤 걸 활용했었든 간에 썬데이 토즈라는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서 자금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위믹스를 활용했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적인 입장 쪽에서는 좀 그럴 수도 있겠다 개연성은 있는데 이제 그 뭐 공시라든가 절차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아직 그렇게 완벽하게 갖춰졌느냐라고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다라는 쪽도 하나의 또 이 카테고리에 들어올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이 위믹스 같은 이런 가상화폐를 매도할 때 행해야 하는 절차를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 부분이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절차를 지키지 않고 매도를 했을까요? 네, 아무래도 회사 측에서 갖고 있던 자산이 이만큼 되는 관점 쪽에서 그런 부분들을 해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절차와 함께 같이 이어가도 될까 보다도 약간 마음이 급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우리는 이거를 충분히 활용해서 어차피 앞으로는 위믹스를 통해서 여러 게임사가 참여하게 되면 이만큼 커질 텐데 그를 주주들이나 아니면 위믹스를 보유하고 있는 홀더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유저분들 같은 경우도 이를 그렇게 크게 어떻게 보면 반발이 없겠지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것까지 좀 고려하면서 좀 더 제도적인 부분들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를 통해서 어떤 매도나 아니면 이런 그 변화가 나왔을 때 공시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완벽하게 돼 있다고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정비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좀 더 투명하게 하는 게 훨씬 더 나중에 앞으로 커간다고 하더라도 당장에 지금 펼쳐진 상황으로 보게 되면은
좀 더 챙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네. 네. 위믹스의 상장 폐지 가능성은 없을까요? 거래소에서 소명하라고 요청한 데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못하면 네.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거든요. 위믹스에 대해서요. 예, 위믹스요. 그럴 가능성은 좀 적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기존 게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연결된 고리상 위믹스가 가장 정점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됐었을 때 파장은 상당히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보다 뭐 제재나 뭐 벌금 가능성은 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어떤 극단적인 경우는 좀 없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용진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이마트 같은 경우 오늘 또 전저점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52주 신저가 부근에서 거래가 되면서 지수와 함께 저점 테스트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페이에 대해서는 또 이런 의견도 있네요. CIP, CPI님께서 오너가 지분 전량 매도했다면 오너가 봤을 때 주가가 엄청난 고평가라는 말이겠지. 그렇죠. 예, 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뭐 고평가에 일단 사익을 챙기고 네. 카카오페이가 그렇다고 뭐 무너질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카카오가 그 기업을 갑자기 없앤다거나 이럴 기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하는 태도가 그렇죠. 참 저희가 보통 얘기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내부자가 매도했다는 거 사실과 그리고 또 그 시점에서 매도했다는 사실. 그러니까 네. 즉 상장하고 얼마 안 돼서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을 때 매도를 했다는 이런 사실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보통 기업의 영속성과 그리고 또 꾸준히 성장할 것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믿음을 보여줬던 어떤 상장할 당시의 보고서와는 다르게 주식을 먼저 매도했다고 하게 되면 이게 말이 안 맞는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까지도 영향을 끼치는 게 그러면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도 가장 지금까지 성장 동력이었던 뭐 자회사와 같이 이어졌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결론은 카카오는 지주회사 정도로만 남아있을 텐데 네. 그렇게 되면 나머지 자회사들 다 시집 보낸다고 하겠죠. 네, 그래서 그러면 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렇죠. 할 수 있죠. 남게 되면은 저희가 보통 지주회사가 국내에서 어떤 이어지는 영향 보게 되면은 지주회사는 그렇게 달갑게 안 쳐줍니다. 왜냐하면 이중 상장의 가능성 때문에 예. 자회사랑 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자회사가 잘 나가도 그럼 자회사를 사지 왜 지주회사에 대해서 매수를 하겠어? 이런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에 오히려 그러면 할증 요인이 아니라 할인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카카오에도 들어오는 관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 횡령의 정황은 앞으로 또 수사를 거쳐야 될 거고요. 뭐 이후에 뭐 이어지는 뉴스들 좀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고 한데 어쨌든 이게 직원 한 명이 모두 계획한 일인가에 대해서도 아직은 의구심과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주가는 오스템 임플란트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남은 과정에서 주가에 미칠 영향은 어떨까요? 네, 수사 과정이 좀 더 진행이 돼봐야 알겠지만은 뭐 지금 얘기로는 잔액증명서를 혼자 위조해서 뭐 포토샵으로 해서 뭐 이렇게 진행을 했다고는 얘기하는데 예.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큰 금액을 은행 쪽도 어느 정도 좀 회피할 수 없는 책임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예. 물론 이제 거래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런 큰 금액도 뭐 당연히 예금 담보로 뭐 대출을 일으키거나 이런 여러 가지를 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변화가 돼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24일부터 이제 거래 지금 얘기가 되는 증선위의 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 심사. 예.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예. 그럼 여기- 24일에 네. 심사 대상에 오르는지가 결정된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만약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 거래가 그 다음 날부터 될 텐데, 근데 심사 대상이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심사를 또 이어가는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중간에 회사에 대해서 경영 개선 계획서를 보여달라. 그래서 그거를 또 확인하고 하게 되면 또 15일이 경과되고 하는 경과가 나오다 보니까 이것까지 모두 고려를 하게 되면 3월 20일 정도가 이 정도 전후가 아무래도 거래가 재개될 수 있는 시점이 아니냐 한쪽으로 바라보는데 네. 최악의 경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외국인 보유 비중 한 40%, 44%대 그리고 또 시총 한 2조 원대 이 정도 규모를 상장 폐지로 시키기에는 또 리스크도 상당히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어서
이제 어떤 거래 재개가 좀 시간은 걸린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거래 재개가 되지는 않을까라는 일련의 믿음과 바람으로 한번 지켜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오셈 임플란트 일단 1차적으로 이달 24일에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오르는지 여부를 확인한 이후 만약에 오르게 된다면 좀 더 리스크는 길어질 것 같고요. 불확실성은 길어지게 되고요. 만일 상장 여부에 대해서 심사하지 않게 된다면 다시 거래가 재개될 텐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네. 주가가 좀 하락할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아마 거래가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네. 특히 이제 보통 신뢰를 좀 잃은 상황들이다 예. 보니까 바로 또 매도 압력도 상당히 크겠죠. 그래서 아마 파장도 크고 변동성도 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주의가 필요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관점 쪽에서 또 하나 중국에서 이 또 치과 의료기기 관련된 쪽에 대한 악재가 하나가 나왔죠. 그래서 특히 이제 자국 업체를 더 쓰라, 그리고 또 할인율 관련된 쪽도 또 이제 다양하게 나오다 보니까 예. 이번에 뭐 덴티움이나 중국에 진출한 회사들 같은 경우도 지난 금요일 날 크게 또 주가가 밀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까지 나오게 되면 일단 지금 환경은 그렇게 썩 우호적이진 못하다라는 쪽도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임플란트 주들의 중국 성장 스토리가 훼손되고 있다는 부분도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카카오 투자 심리도 정말 시장의 심리에 영향이 큽니다. 앞서서 규제 리스크도 그랬고요. 네. 또 지금 나오고 있는 먹튀 논란, 여기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주가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1년간 전 임원에 대해서 매도 금지 이런 조약을 걸었는데, 그러면은 지금부터란 또 얘기죠. 그리고 또 만약에 상장을 하게 됐었을 때 또 나올 수 있는 변화에도 다 적용을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시장에서 묻는 얘기가 아니 그럼 또 상장한다고? 이렇게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카카오의 약점이 계속 자회사를 상장하면서 거기서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카카오가 가장 좋은 일을 했고, 거기다가 자회사도 그를 통해서 또 상장 차익도 같이 받는 이런 과정이 나오는데, 이래 주가는 또 생각보다 다들 보면은 어떤 밸류가 좀 높게 다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본질 가치가 아니라 어떤 피어 그룹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즉 글로벌 상장된 회사들의 같은 가치를 비교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이 되는데, 대부분 미국 회사는 당연히 밸류가 높을 수밖에 없죠. 네. 그쪽을 바라보면서 상장을 시키다 보니까 오히려 고평가의 논란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상장하고 나서 그렇게 오랜 시간 되지 않아서 또 주가가 프리미엄이 사라지는 경우, 예. 그러면 또 고점에서 매수했던 여러 주주들이 또 고통을 받는 경우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이 다 카카오에 대한 이제 압박으로, 그리고 또 과거에 보여줬던 성장성은 이제 여전히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자회사 상장으로 그에 대한 변화 요인들이 좀 축소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부담으로 나오고 있다는 쪽이 지금 주가에서도 같이 연결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창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게임까지 연이어 네. 상장했을 때는 진짜 카카오만 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투자자분들도 많았는데요. 이러한 어떤 신뢰가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이 경영진의 주식 매도로 인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엔터도 좀 기대를 받았었는데 기대를 낮춰야 될까요? 아마- 공모주를 하시겠어요? 만약에 여유 자금이 있으시다면 카카오 엔터, 카카오 모빌리티 상장한다 하면 공모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네, 저한테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별로 일단 밸류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아마 경쟁률 자체적으로도 예전만큼의 그런 뜨거운 모습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IPO 종목들을 판단을 할 때 가장 먼저 기관 수요 예측들이 얼만큼 이를 또 반영하느냐라는 부분들과, 또 이제 IPO가 들어갈 때 첫날 경쟁률 같은 경우도 많이 체크하죠. 근데 이런 상황이 왔었을 때 기대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 반응은 좀 차가울 수 있다라는 쪽에서 저한테 얘기하신다면은 일단은 그냥 유통 주식수 사겠습니다. 네, IPO 종목보다 유통 주식수를 매매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유통 주식수요? 유통 주식을 사는 게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장되어 있는 다른 종목들을 사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카카오는 네. 얼마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과매도라고 보여집니다. 예. 여러 가지 이슈가 보여지면서 압박이 좀 커지다 보니까 이런 때는 약간 보통 이제 단기 투매 비슷한 현상들이 한 번 더 나올 수는 있겠다는 생각들인데, 이런 관점 쪽에서 한 번 더 가파르게
낙폭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역발상 쪽에서 회사는 밉지만 주가는 많이 하락했다는 관점 쪽에서 살짝 저점 매수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오래 갖고 계시지 마시고요. 주가의 반등권 보면서 일단 빠져나올 자리도 같이 대응하시되 카카오는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11만 원 정도가 가장 중요한 저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점 얼만큼 많이 여기서 벌어지느냐가 중요할 거고요. 네. 그러면 저점 매수도 가능하겠지만 지금이냐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답을 못 드릴 것 같고요. 어떤 여기서 가격 폭이 좀 크게 하락하는 때 그때를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어떤 단기 낙폭과 대주를 대응한 전략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카카오 뭐 그런 계열사들이 이미 상장돼 있기 때문에 이중 상장의 관점에서는 사실 할인 요소가 커졌다라고 보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과매도가 된다면 10만 원, 11만 원 선 네. 정도 바라보면서 또 공략할 수 있는 시점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유하신 분들도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신세계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용진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이마트가 신저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올해 이렇게 많은 IPO들이 예정돼 있으면서 쓱닷컴 같은 경우도 상장 기대가 많았었거든요. 네. 이 오너리스크로 타격을 받았는데 이 IPO와 신세계 그룹주의 동향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신세계 쪽은 아무래도 지금 그런 오너리스크가 기업의 펀더멘탈을 크게 훼손했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일단 냉정하게 봤을 때는 오너의 언사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뭐 신세계의 불매 운동이나 이런 쪽으로 강하게 펼쳐지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한정된 악재 정도라고 해석을 하지만 근데 너무 직접적으로 중국을 공격하진 않았지만 네. 중국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는 그런 단어인 멸공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타격을 크게 받았죠.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예. 근데 지금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신세계 인터가 과거보다는 중국에서 차지하는 특히 비디비치죠. 이쪽의 화장품 브랜드와 영향력들이 과거와는 많이 다르게 축소가 되는 상황 쪽에서 지금 브랜드는 그거 빼고 다른 거를 또 얘기를 하고 있죠. 스위스 뭐 이 브랜드는 까먹었는데 화장품이요? 예, 화장품 브랜드인데 약간 유기농 뭐 이런 쪽에서 또 이를 끌고 간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기대감. 제가 쓰는 화장품이면 기억을 하겠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상황으로 보게 되면 브랜드를 바꾸는 과정 쪽에서 아무래도 그래도 화장품 브랜드는 중국을 또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또 여러 가지 여파가 또 같이 밀렸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세계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나마 그래도 리오프닝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측면들 그리고 또 그래도 백화점 쪽은 견조하게 명품 중심으로는 이어지고 있다는 쪽으로 봤을 때는 아마 이런 악재를 벗어나려고는 시도를 할 것 같습니다만 지금 당장보다는 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쓱닷컴의 상장을 통해서 가장 변화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가 이마트인데 이마트가 아마 쓱닷컴의 상장과 함께 또 지금 준비하는 과거의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 쪽으로 빠르게 변하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야심을 같이 이제 상장 차익과 함께 준비를 하는 과정인데 여기서 이제 기존의 이베이 코리아 인수하고 어떤 하나의 몸통이 돼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은 이마트가 여러 변화를 가져가는 건 맞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마찬가지로 좀 숙제도 만만치 않은 상황들이죠. 지금 같은 상황 쪽에서 그만큼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 그리고 또 지금 강희석 대표죠. 지금 갖고 계신 분 지금 여러 가지 전략을 짜고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시장에서 그만큼 보여주고 있는 이제 성과라든가 그에 맞게 주가도 같이 연결을 시킬 수 있겠느냐는 아직 괴리는 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마트는 오프라인의 어떤 그 할인점을 유도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그쪽에 대한 좀 변화가 강하게 나와야 되겠죠. 성과를 또 보여주고 실적에서 보여주는 스타벅스 코리아와의 또 실적 보강 그리고 네. 또 온라인 쪽에서 얼만큼 또 성과를 보여주는지 이런 분들까지 확인이 돼야 이마트에 대한 흐름들이 보여주겠다고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저가에 대한 유혹은 상당히 높습니다만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세계 리오프닝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쪽으로 변화를 추진하고 있고요. 변화의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턴어라운드 시기를 잘 또 노릴 필요는 있겠고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는 쓱닷컴 상장과 함께 온라인화, 신세계 그룹의 온라인화를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오늘 HDC 그룹의 정몽규 회장이 또 사퇴한다고 발표를 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오늘 주가가 낙폭이 큰데요. 이번 주 19일에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셀트리온의 분식 회계에 대해서 안건이 상정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종목들이 쭉 시장에 놓여 있는데 오너 리스크로 인한 하락,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일률적으로 오너 리스크가 기업들한테 기회가 된다라고,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했을 때 기회로 보여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네. 제가 보기에는 얼만큼 오너 리스크를 통해서 기업의 펀더멘탈이 훼손됐느냐 안 됐느냐 이 부분을 더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류를 확실하게 해주시죠, 그렇- 대표님. 종목별로요. 예, 종목별로 보게 되면 앞서 보셨던 것처럼 신세계나 그리고 또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그 범위에서 그렇게 크게 해당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시장 영향력이지 시장이 안정받게 되면 또다시 반등 여력은 더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나머지 쪽은 모르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익을 얼만큼 회복을 할 수 있는 장기적인 변화냐라는 쪽에서 체크를 해보시고, 그게 아니라고 하게 되면 어떤 또 시장 때문에 이와 함께 시장과 함께 하락했다라고 하게 되면 또 기회윤으로 삼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떠들썩한 오너 리스크에 따른 기업의 펀더멘털 훼손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펀더멘털 훼손에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신세계 그룹과 위메이드 쪽의 주가의 흐름을 좀 더 잘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주식시마론 오늘 두 번째 주제, 전장 부품 애플카 테슬라 호재 주가 상승 지속되나? 먼저 애플카 또다시 시장에 부각되고 있습니다. 애플카 이 경영진들이, 애플 쪽의 그 경영진들이 연말에 우리나라를 방한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애플카 이슈가 다시 시장에 크게 부각됐는데요. 주가 반응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앞서 잠깐 생각이 난 거는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 브랜드가 스위스 퍼펙션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새 또 네. 빠르게 생각해 검색을 보셨네요. 해봤죠. 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예. 일단 지금 애플카 또 테슬라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전장 부품 쪽에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죠. 네, 그런 쪽에서 애플카 앵커님은 애플카의 실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만간 개발되겠죠. 올해 내내 개발해서 조만간은 소비자들에게 뭔가 기대감을 주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프로젝트가 타이탄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그게 제 기억으로는 되게 끌고 온 지 오래됐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를 통해서 이제 뭔가 앞으로 한 2, 3년 안에 뭐 2025년 얘기도 나오고 있고, 예. 그래서 이제 데뷔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또 유수의 전문가들은 애플카가 자동차겠느냐, 이게 자동차가 아니라 그냥 큰 스마트폰이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물론 이제 얼만큼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킬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러려고 이렇게 극비리에 비밀리에 준비하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 있고, 나오게 되면 아예 핸들이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자동차의 개념일까요, 이게? 네. 지난번에 현대차가 CES 2022에서 보여줬던 개인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하는 쪽도 보시게 되면은, 예. 그 영상 혹시 보셨습니까, 유튜브에서? 흥미로운 것들이 많더라고요. 많이 나왔죠? 예. 근데 그게 아마 먼 미래가 아닐 것이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러니까 즉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지금 저희도 보통 보면 약간 소형 전기 이거를 오토바이도 아니고 이제 휠체어 같은 쪽에 앉아서 조이스틱으로 움직이는 이런 기기가 있죠.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좀 더 규격화되고 좀 더 이제 개인화되기 시작해서 그쪽이 어떤 집에서 다 이동을 해서 또 큰 모빌리티로 또 움직이는 버스 같은 쪽으로 움직이는 이런 여러 가지 연결되는 하나의 모빌리티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 자동차를 떠나서 전기차를 떠나서 앞으로 가야 될 하나의 또 궁극적인 변화다라고 보게 되면은 여기에 애플카도 많이 초점을 맞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과 이제 내가 기계를 운전을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알아서 나를 맞춰주는 이런 쪽으로 바뀐다는 게 앞으로 나갈 변화가 아닐까라고 되면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테슬라도 지금은 오토파일럿이라고 하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통해서 뭔가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나오긴 하는데 궁극적으로 테슬라도 바라보는 거는 역시나 이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하나의 IT 기계화 되면서 그러니까 즉 테슬라의 전기차를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테슬라를 통해서 어떤
주어지는 서비스를 통해서 앞으로 궁극적인 이익을 확장해 나가겠다. 이런 측면들이 높다는 게 뭐 애플이나 테슬라의 가장 큰 정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애플카, 테슬라의 이런 성장 모멘텀이 시장에 작용하고 있는 지금 네. 뭐 어쨌든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부터는 봐야 될지 사실 그동안 뭐 2달 사이에 LG노텍 같은 종목도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대형주가 네. 2배 상승했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팩트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그럼 그 애플카 공급망에 우리나라 부품 기업들이 진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지금 나와 있는 소식들을 바탕으로 알아볼까요? 네, 아마 좀 적극적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이죠. 작년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여러 업체들을 방문했다고 하는데 예. 알 수도 없고 확인도 안 되고 했다간 큰 벌금 물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 근데 그 중에 몇몇 업체는 지분을 투자를 하면서까지 라인을 한 2배로 늘려줄 수 없겠느냐 뭐 이런 쪽으로까지 얘기를 나왔다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적극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한국에서도 가장 애플이 원하는 거는 지금 아이폰을 만드는 팍스콘처럼 이런 팍스콘과 같이 모든 걸 대행해서 하나의 집약된 어떤 서플라이 체인을 만들고 싶어 하지만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게 그렇게 됐을 때 다 아는 것처럼 영업이익률 한 자릿수 대 뭐 5%대 왔다 갔다 하는 수준 정도로 이런 종합적인 어떤 쉽게 말해 OEM 회사죠. 이런 걸 만드는 이런 관점들이 아무래도 또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또 기존의 현대 기아차의 관계라든가 나머지 글로벌 자동차와의 관계도 있는데 독자적으로 애플 쪽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뭐 여러 글로벌 브랜드를 다 자동차 메이커를 컨택했는데 여기서 성과를 못 냈다는 얘기는 어렵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아마 이런 서플라이 체인을 구성을 하는데 그중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뚜렷한 성과를 지금 내고 있고 거기서 이를 우리와 함께 좀 더 일할 수 있는 회사들을 찾았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일본 업체들도 차 부품 회사들 많죠. 하지만 이 도요타, 닛산 그리고 이런 혼다 같은 유수의 업체들과의 끈끈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를 삐집고 들어가기는 좀 힘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 업체들은 기술력은 좀 많이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애플카의 부품을 중국 업체를 썼다. 미국 행정부가 좋아할까요? 싫어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 포인트가 맞출 수 있는 게 네. 유럽 브랜드 그리고 또 이런 한국 브랜드 쪽이 가장 또 여러 입맛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부품사 입장에서도 애플카의 이런 제안들이 뭐 무조건 응할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제안이 되지는 못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지금 애플카를 이제 공급을 했었을 때 예.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좀 많이 뭐 자율적이나 아니면 창의적인 단계는 전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어떤 공급을 하는 입장 쪽에서는 규격을 완전하게 지켜주고 주기도 많이 지켜주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페널티가 생각보다 좀 심하다라고 하게 되면 했을 때 긍정적인 측면보다 아니면은 혹시나 요즘 같이 이제 공급 부족과 여러 가지 변화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제대로 못 지켰을 때 나올 수 있는 부작용들이 더 크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동차 부품사들도 좀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무조건 거래선이 애플이다라는 거를 네. 환호할 수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뭐 주가는 애플카에 굉장히 환호하는데 네. 예,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네. 마진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뭐 아주 뭐 전격적으로 지분 투자를 애플 쪽에서 한다든지 네. 뭐 이런 식으로 뭐 결정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주가는 반응을 하겠지만 예, 이거를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예. 그냥 또 단독 보도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주가는 움직이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테슬라 쪽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LG그룹이 애플카 수혜주로 부각이 됐었는데 또 갑자기 지난주에 LG노텍이 테슬라의 공급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내용 알아볼까요? 네, 이것도 이제 공급 추진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기사에서나 또 여러 가지 추정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한 수천억에 달할 것이다. 뭐 많게는 1조일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또 확인되기는 좀 힘들다고 보여지는데 하지만 이제 LG그룹 쪽의 변화를 올해는 좀 잘 지켜보시는 게 맞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 네. LG가 이제 그동안에 스마트폰 부분을 떨어뜨리면서 이제 가장 강력하게 또 끌 수 있는 쪽은 이런 VS 사업부,
즉 전자사업부가 가장 우리의 앞으로 갈 길이다라고 수주 잔고도 지금 거의 60조 가까이 될 정도로 LG전자는 강하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네. 게다가 또 그 밑에 바로 연결되어 있는 LG노텍이나 또 회사들 같은 경우도 당연히 LG 디스플레이도 밑에 하부 쪽에 위치하고 있죠. 지배구조상.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작은 LG그룹 안에서의 전장 부품의 어떤 세팅이 다 돼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LG노텍은 그동안에 스마트폰용의 강점이 있는 카메라를 만들다가 이제 전장용 쪽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수익성. 대표적으로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장용 카메라 같은 경우는 단가도 벌써 훨씬 더 비싸고 대수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LG노텍이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클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또 메타버스 관련된 쪽은 오늘 보니까 애플이 하반기에 출시하려고 했던 애플 글래스인가요? 이게 네. 또 연기가 되다 보니까 약간 모멘텀은 잃었다고 하더라도 연기지 출시를 안 한다는 건 아니죠. 뉘앙스가 딱 그렇지 않습니까? 연기를 가지고 단기 악재다라고 하게 되면 그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또 기회 요인이겠죠. 그런 측면 쪽에서 LG노텍의 가치는 재부각받고 있고 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OLED 쪽에 그동안 많이 고생을 하다가 어느 정도 수율이 나온 입장 쪽에서 네. 삼성이 이제 손을 내밀고 있고 예. 그런 쪽에 또 하나 전장 부품 쪽에 POLED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OLED입니다. 그런 쪽에서는 자동차가 사고가 났을 때 지금 OLED는 유리로 돼 있다. 또 깨지기 쉽다라고 하게 되면 많이 다치겠죠. 그러다 보니까 네. 플라스틱 OLED는 앞으로 대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LG 디스플레이만 할 수 있나요? 지금 가장 선두적인 입장으로 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일본 업체들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수율을 이만큼 끌어내고 당장에 특히 이번에 벤츠 전기차 보셨나요? 벤츠 전기차를 CS2022에서 보시게 되면은 네. 이 전체 대시보드가 다 디스플레이로 바뀌어져 있죠. 역시 벤츠가 디자인이 제일 멋진가요? 어,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쏠리더라고요. 근데 그걸 다 LG 디스플레이가 POLED를 공급했습니다. 이야, 네. 대단하네요. 그렇게 되면은 또 강점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LG그룹이 세팅하고 있는 전장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들은 앞으로 계속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LG그룹들을 챙겨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급 과잉에 빠져서 LCD 업황이 그렇다 보니까 사실 LG 디스플레이가 주가가 뭐 장기적으로 안 좋았지만 어딜 가도 멋있는 게 있으면 네. 그게 다 LG 디스플레이가 한 거더라고요. 그렇죠. 그것도 예. 있고. 멋진 뭐 이런 전광판들 다 LG 디스플레이가 관광지에 다 했습니다. 네. 그냥 그렇게 티는 안 나도, 이런 기술이나 이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 또는 LG전자가 또 강점으로 삼고 있는 거는 예. 지금, 폭스바겐의 ID3 같은 경우도 거기 들어가는 대표적인, 부품과 그리고 또 부품을 유기적으로 조합을 해서 만들어내는 소프트웨어 쪽이죠. 이쪽에 대한 강점이 상당히 높습니다. 기존에 스마트폰 개발을 했던 사업부들이 모두 다 스마트폰 쪽은 이제 정리가 되는 입장이지만 소프트웨어 관련된 쪽, 특히 OS를 담당하는 쪽 같은 경우는 일단 다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이 다 이쪽으로 넘어가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장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또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에 대한 변화들도 네. 계속 꾸준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LG전자는 새로운 동력으로 전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작년까지 적자였다가 올해 흑자 전환할 거라고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수주도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전장 사업, 국내 산업도 좋고요. LG전자의 전장 사업 보도 좋고요. 투자 포인트 힌트를 얻어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LG전자는 관심을 계속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네, 주가와는 상관없이 주가는 또 오늘 뭐 시장 구조적인 수급적인 이유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실적의 변화들은 나올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또 하나 카메라 관련된 쪽도 기존에 카메라 관련주들 상당히 많죠. 그 중에서 스마트폰 쪽을 주력으로 했다가 전장 쪽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회사가 어디냐 한쪽으로 봤을 때 해당되는 회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MC덱스, 두 번째가 세코닉스죠. 이런 쪽이 전장 매출이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네. 우리 실적 변화가 나오게 되면 훨씬 더 좋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은 높지만 단기적으로 조금 올랐기 때문에 이를 또 타이밍적으로는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한국단자 같은 경우도 전장 쪽에서 기존에 커넥터라고 그러죠. 가전 쪽에 들어가는 커넥터를 많이 생산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오히려 좀 바뀌어서 이 전장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수익성이 변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해성 DS 같은 경우도 차량용 반도체 쪽의 리드 프레임이죠. 이쪽도 어느 정도 반도체 쪽에 원래 그냥 반도체 기판 쪽에 들어가는 리드 프레임은 다 들어가는데 가장 많이
전장 쪽으로 들어간다는 관점 쪽에서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쪽이 한 축이 돼서 실적이 좋아진다.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LG전자의 정장 사업의 비중에 가장 큰 것을 차지하는 건 어떤 아이템인가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중에서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라고 하는 쪽과 그리고 또 밑에 자회사들 합작법인들도 있죠. 뭐 GKW라든가 그리고 또 LG 마그나 또 이파워트레인과 같이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생각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쪽에 대해서도 훨씬 더 앞으로의 특히 마그나 같은 경우는 당장 자동차 업체들이 출하가 지연되다 보니까 원래 작년 하반기에도 실적이 돌아오게 되면 빠르게 돌아올 수 있었는데 지연이죠, 말 그대로. 근데 여전히 수준항구를 안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연된 부분들이 반영됐을 때도 기대감은 높다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움직이는 게 애플 수혜주다라고 움직이는 뭐 현우산업이나 뭐 뉴인텍, 일지테크 이런 종목들이 다 어떻게 보면 마그나에 납품하면서 애플카로 엮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아직까지 실적이 안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확인되면 이런 종목 중소형주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점에 있는 쪽을 더 체크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의 전장 사업부의 가장 많은 비중은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쪽이고요. 그리고 2018년에 인수했었던 GKW, 차량용 헤드램프, 그리고 LG 마그나는 전기차 파워트레인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오늘 테슬라, 애플카의 모멘텀 분석하면서 관심 있게 볼 종목 1순위로 LG그룹주, 그 가운데서 LG전자 꼽아주셨고요. MC네스와 한국단자, 해성DS 같은 이런 카메라 모듈부터 자동차 부품까지 관련주, 관심주로 꼽아주셨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 올해의 저점을 오늘장 테스트하고 있는 가운데 악재 중심에 있는 쪽과 또 성장 모멘텀 기대감을 받는 쪽 상승 추세주 가운데서 이슈 분석해봤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287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11월에 마지막 날 장중 저점, 이날 진짜 투심 엄청 안 좋았던 날 기억하시나요? 이때 저점이 2822포인트, 이 선까지는 좀 간격이 아직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최근 들어서 또 모처럼 또 1월에 저점 테스트 저점을 낮추고 내려가고 있으니까요. 어디까지 또 조정을 받아내고 또 반등에 또 힘을 얻어갈 수 있을지 잘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코스닥은 1.7%까지 낙폭을 기록하고 있네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전해드렸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죠. 오늘장 마무리 토마토TV와 함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